집을 떨어져서 밖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4시간 반씩 막 그 지방에 가서 밥을 먹고 바로 저녁에 또 올라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,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나 지금 벤치마킹 이틀 차인데 꼴이 말이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이 내 꼴에 관심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. 그 어제하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한 9끼 먹었나? 아직 한 군데 남았어요. 지금 맷돌 순두부집이라고 하나 남았는데 잠깐 그 텀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찍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한테 배불러. 지금 함양집에서 뭘 먹었는데 얼마 안 먹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요. 가스병수 오늘 2개 먹고 벌써. 뭐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. 벤치마킹 다니는 게.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. 이 벤치마킹 다니는 게 뭐가 힘드냐면 첫 번째 돈이 많이 들어가요. 생각보다. 왜냐하면은 뭐 기름값, 도로비,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먹을 때 1인분 먹을 수가 없어요. 둘이 가면은 3, 4인분을 시켜 먹어야 돼. 왜냐? 아니 거기까지 시간 내서 갔는데 보이는 거 다 먹어봐야지 웬만한 거는.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가요. 왜냐면 또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아니면 또 차를 가지고 서울 근교를 가더라도 뭐 막히면 2시간, 3시간 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먹고 하는데 반나절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. 이 먹는 요령이 또 필요해요.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벤치마킹이 대가인 우리 저기 신재 회장님이 무조건 스타트부터 조금만 먹어라. 그래서 이 소화를 계속 시켜가면서 먹어야 된다. 자, 뭐 벤치마킹의 그 힘든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. 제가 곧 이제 생선구이집을 오픈해야 되잖아요. 생선구이집을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. 여러 군데. 근데 또 이번에 또 오픈을 앞두고 다녀보니까 또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. 정서방 생선구이집 가서 약간 쇼킹했어요. 왜냐면 그분이 만든 그 메뉴와 어떤 그 컨셉이라는 것들이 시골에 있는 식당에서 무시해서가 아니라, 시골의 식당은 약간 좀 무딘 면이 있어요, 고객들이.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온 고객들은 좀 상품을 구매할 때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고르진 않아요. 내가 관광지 온 김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단순하게 상품을 고르는 건 맞아요. 근데 그 관광지에서도 사실은 지역 주민과 관광 온 손님들의 대상으로 이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런 마케팅이 적절하게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. 약간 그 정서방 생선구이집을 가서 본 거 느낀 거 뭐냐면 날이선 칼날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냥 막 날을 엄청 가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.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죠. 가서 먹어보면은 맛있네 하고 그냥 먹고 나오지만, 저희같이 외식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이 상품이 왜 만들어졌으면 이 상품이 이 그릇에 담았는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죠.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어요.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갔던 식당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식당이고요.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찍는 이유가 제가 그 벤치마킹을 다녔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. 첫 번째로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요,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. 가보면은 그 사람이 몇 년 동안, 몇십 년 동안 그 상권에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상품을 계속 갈고 닦아서 만들어놓은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. 그 사람의 노하우를 닦아놨기 때문에 상품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. 그 지역에 특화된 상품. 남의 노하우를 배우러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배울 수가, 짧은 시간에 큰 걸 배울 수가 있어요. 물론 이제 뭐 레시피라든가 이런 거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, 그래도 그 레시피를 만들어낸 그 과정과 그런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결과물을 우리가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벤치마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외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. 집을 떨어져서 밖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4시간 반씩 막 그 지방에 가서 밥을 먹고 바로 저녁에 또 올라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, 오면서 그 생각하죠.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다른 방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벤치마킹을 가는 거고, 그래서 벤치마킹을 가면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.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요, 상권에 따른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. 관광지 가면 관광지의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. 도시만에 가면 도시만의 메뉴를 볼 수 있어요. 그 특징은 굉장히 두드러져요. 보기가 편합니다. 아주 금방 눈에 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상권에는 어떤 메뉴가 맞을 것이며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상권 내에 있는 타겟들한테 맞는 메뉴를 제공할 것이냐죠. 아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정서방 생선구이집은요, 계절별 메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좀 따라할 건데 계절별 메뉴를 하는데, 그 계절별 메뉴가 이 상권에 굉장히 잘 맞는 메뉴죠. 왜냐하면 계절 메뉴는 그 관광지의 어떤 상징성이 좀 있어요.
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그걸 선호하는 편이고. 그래서 이런 메뉴들은 사실은 정서방네 생선구이가 다른 지방에 가면 꼭 생선구이 형태가 아니라 다른 지방의 어떤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식당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이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내가 생선구이를 먹었다고 꼭 생선구이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. 생선구이를 먹은 사람도 뭐 설렁탕에도 적용될 수 있고 뭐 중국집에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. 계절별 메뉴 있잖아요.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라고 봐요.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거 키워드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계절별 메뉴는 하기 쉽지가 않다. 왜냐? 로스도 높고 지속적으로 몇 년 이상은 해야 돼요. 또 그게 이제 손님한테 인식되려면 제가 한 2년 하다 때려친 적이 있어요. 그 계절 메뉴를 하다가. 왜냐면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. 근데 이번에 한번 도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렸죠. 두 번째는 그 상권에 맞는 메뉴를 볼 수 있다.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요. 제일 중요한 겁니다. 다른 사람을 보러 갔는데 나를 보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했나?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저렇게 생각을 했나?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저 나이 때는 뭐 어떻게 장사를 했었지?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벤치마킹이에요. 목마르니까 커피 한 잔. 여기 또 함양집 그 점장님께서 먹어서 내가 이거 커피를 시켰는데 벌써 계산을 그 순간에 전화까지 하셨다는 거예요. 너무 감사드리고 또 융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.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꼭 가셔야 돼요. 그럼 벤치마킹을 저처럼 지방까지 가야 되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냥 내가 이 식당을 좀 가보고 싶다 할 때는 그 돈을 들이고 가세요. 그러면 들어가는 돈 밥값하고 시간과 또 그 자리에 내가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또 내 자리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. 그 비용이 들어간답니다. 그러면 최소 뭐 3, 40만 원 들어가겠죠. 하지만 그 비용은 투자한 만큼 돌아오고요. 함부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. 함부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남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나도 이게 무슨 지금 당장 장사해야지 그런 생각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벤치마킹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봤던 게 이제 초창기 장사하던 시절이거든요. 근데 그때 생각하면 되게 후회스럽죠. 지금 젊은 친구들이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막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거 보면 진짜 나는 너무 쪽팔려 진짜. 왜냐면 그 시절에 제가 못했으니까 그렇게.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50 넘어서 이렇게 막 다니지 않도록 젊었을 때 다니세요. 이거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. 축적되는 거예요. 축적되는 거. 여러분들이 그 매장에서 돈을 막 벌려고 막 일을 하잖아요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축적의 일부긴 하지만 더 빠른 축적, 내가 성장이 그냥 더 큰 농축된 축적을 배우려면 벤치마킹을 가는 겁니다. 벤치마킹을 꼭 다니시고 가서 남의 것도 배우고 저를 본인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식당 성공회에서 많은 교육 과정을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. 전자 시스템, 시스템적인 회사들하고 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요.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무료 또는 저렴한 돈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으니까요. 식당 성공회 카페에 많이 가입해 주세요. 글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노하우를 좀 뺏겨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노하우 좀 푸세요. 남의 글 보고도 막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기만 하지 마시고 본인들도 의견을 좀 주시고 식당 성공회 좀 카페에 좀 꼭 좀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게 찍은 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번외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갑자기 이제 뭐 외곽 쪽에 매출이 올라가고 있죠. 가든 형태의 식당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. 그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였잖아요. 근데 분명히 보상 심리에 의해서 외곽 쪽에는 식당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주, 울산, 뭐 지방 쪽 난리입니다. 지금 외곽 쪽 식당이 난리예요. 지금 외곽 쪽 식당인데 저한테 무슨 매출이 어마어마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벤치마킹 좀 다니세요. 네? 식당 많은 곳에 가서 좀 보세요. 식당 잘 되는 곳에 가서 보셔야 지금 식당들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지금 난리예요. 잘 되는 집들은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더 안 될 거예요. 지금 그렇게 됩니다. 생선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생선구이 좀 만들 거고요. 이 만드는 과정에 배우실 점이 있으면 배우시고 제가 했을 때 잘 안 되면 제 거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럼 제가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어우 배불러 씨.